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영어 원서와 영어적 사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활자 덕후 정의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영어 원서다 보니까 굉장히 이 주제가 무겁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전혀 어렵지 않게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그리고 다양한 팁들을 좀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 저는 주로 글을 많이 쓰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영어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책도 몇 권 출판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는 영어적 능력을 살려서 번역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됐던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시행착오를 좀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먼저 듣고 나서 내가 저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잘 할 수 있겠구나. 이건 나한테 맞지 않겠구나. 라는 부분을 하나, 둘씩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였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문점을 가지세요. 정말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을 때 영어를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외국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정말 밀리지 않는 영어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도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좀 빛을 발해서 수능 영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한 문제도 안 틀렸으니까 굉장히 높은 성적이었는데 그렇게 호기롭게 성적을 믿고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영어 회화를 쳤더니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C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불일치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좀 잘 안 믿겼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영어를 굉장히 잘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고 단어도 열심히 외웠고 뭐 시험 문제도 많이 풀었고 한 달에 문제집을 3-4권 이상씩 풀어서 좋은 성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영어로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자괴감이 컸거든요. 개인적으로 음악을 많이 좋아해서 악기 연주를 했었는데도 원어민 선생님이 네가 좋아하는 그룹은 누구냐, 너는 어떤 악기를 좋아하냐,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좋아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대답하지 못하는 자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 원서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를 익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감사한 계기가 됐는데 아마 정도는 다르겠지만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는 참 많을 것 같아요.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독해는 잘 되는데 영어 단어는 많이 아는데 문법은 잘 아는데 말이 안 돼.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 방법들을 분석한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당연히 영어 원서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원서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시도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소위 말하는 좀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 가기 전에 카투사, 영어 미군 부대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영어를 쓸 수 있는 보직이죠. 거기에 가고 싶어서 1년 동안 하루에 6시간씩 BBC CNN 방송을 들어보기도 했고 아니면 영어 원서 100권을 낭독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대 해서 영어 원서 100권을 낭독을 해보기도 하고 영어 뉴스를 하루에 1시간씩 아니면 하루에 하나씩 외우면 영어를 잘할 수 있대 그것도 해보고 그리고 또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해서 했던 일이긴 한데 하루에 한 시즌 정도 미드를 보면은 17시간 정도 가거든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랑 이런저런 시간 빼고 그렇게 쭉 미드를 보면서 영어를 익혔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훈련법들이라고 하면 훈련법들을 겪으면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점하고 나쁜 점들을 다 취합을 하고 공유를 해서 좋은 점들만 영어 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이 방법들이 효과는 있으나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이 시간을 다 사용을 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반응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영어 공부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다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였는고 하니 목표를 잘 몰라요. 내가 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영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의식이 없어요. 예를 들면 동시 통역사분 같은 경우에는 들으면서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잘 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해외 여행을 하길 원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여행 회화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두 사람의 훈련량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어를 잘해야 돼, 그리고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주변의 말만 믿고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무리한 학습 계획을 세우면서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이런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어떤 방식 때문에 많이 실패들을 하시냐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훈련법도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냥 무작정 읽으면 돼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수를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법 중에 영어 원서 100권을 읽을 때 이런 실수들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저희 흔히들 얘기하는 글을 쓸 때 중요한 게 3다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어에서도 이런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읽어봐야 된다. 그리고 많이 낭독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했을 때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돼요.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점은 쉽게 지쳐요. 하루에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성과가 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한 명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언어학에서는 거의 전설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트로이 문명을 발견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할 줄 아는 외국어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독일어가 모국어인데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 스페인어 등등 해가지고 한 12개 이상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어떻게 영어를 익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방식으로 영어를 익혀서 이런 능력을 갖췄는가? 라는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발견한 몇 가지의 공통점과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음독 혹은 낭독입니다. 무조건 어떤 글을 큰 소리 내서 읽고 그리고 이걸 가급적이면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꾸준히 읽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책 한 권을 암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책으로 월터 스콧의 아이반호나 아니면은 이제 웨이크필드의 목사, 이건 다른 분이 쓰셨는데 이제 지금 작가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 두 권의 책은 완전히 암기를 했다라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어보고 그리고 암기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영어적인 표현이라든지 문장, 문법 구조를 아예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익힌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매일 1시간씩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몰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공부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꾸준한 연습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는 어떤 거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한 뭐 악기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아니면 뭐 언어라든지 아니면 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몸의 감각이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의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2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하루에 1시간씩 이틀 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봤을 때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학습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루에 몰아서 뭐 5시간, 6시간 하는 것보다는 좀 짧더라도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분 하이니 슐리만이라는 분도 예전에 이 내용들을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익힌 문장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장문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문한 걸 그 현지 원어민을 통해서 교정을 받았어요. 내가 이 문법을 가지고 이런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 문장이 정말 제대로 쓰이는 것인가 라는 거를 정말 현지인한테 교정을 받고,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외우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한 언어를 익히는데 뭐 3주? 뭐 이 정도밖에 안 걸렸을 정도로 정말 빠른 습득력을 자랑하는 그런 정도의 경지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분들처럼 정말 빠른 속도로 외국어를 익힐 수 없을지라도 방법을 알고 노력을 하면서 이분의 한 10분의 1만 따라가더라도 저희는 한 개의 외국어를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이제 인터넷에 하이니 슐리만 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살펴보시면서 아, 이분이 이렇게 공부했구나 라는 사실을 한번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이게 뭐 학술적으로 맞냐, 뭐 이론적으로 뭐 검증이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갑로들막이 많았었는데, 제가 뭐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하고 좀 연관되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제목이 뭐냐면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인데, 예전에 한 8년에서 10년 전쯤이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 10,000시간 법칙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저자분하고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로 나온 게 그 바이올린 연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간 학생들은 10,000시간 에 근접하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그 이상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경지에 올랐고, 그냥 뭐 그저 그런 학생들은 그 시간보다는 낮은 시간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이런 그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개인의 연습 방법에 적용을 시키면 저희가 영어를 학습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이 책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의식적인 연습입니다. 그 의식적인 연습이라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내가 이 연습을 할 때 이 연습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악기를 좋아하는데 악기를 연습할 때 처음에 어떤 과제를 주냐면 어떤 손가락 모양을 어떤 속도에서 어떤 빠르기로 정확하게 낼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연습해 라는 과제가 주어져요. 그런데 영어를 연습할 때는 제가 주변을 살펴봤을 때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책 한 권 열심히 읽으면 돼, 혹은 뭐 한 페이지 혹은 뭐 한 챕터 열심히 읽으면 돼 라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는지 체크가 안 되고, 그 체크를 하면서 내가 발전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연습은 하는데 힘이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원하는 목표에 이뤄낸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다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 강의를 보실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영어를 연습할 때는 일단 내가 이 문장, 이런 형식의 문장을 완벽하게 외워야 돼 라는 접근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타동사가 들어간 문장 아니면 이거랑 비슷하게 된 문장을 오늘은 나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외워야지 라고 해서 뭐 한 3문장을 외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완벽하게 됐으니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지 라는 연습 방식으로 이렇게 좀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마련을 하면서 과거를 반추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연습해서 메꾸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요즘에 읽었던 책 중에는 아마 팀 페리스라는 분이 쓴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그 다음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그 기록대로 연습을 하면서 원래 실력을 찾아나가고 원래 습관을 찾아나가는, 그래서 영어 학습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습한 부분을 기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 원서를 읽을 때는 특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어 원서는 긴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뭐 짧은 영어 원서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이솝우화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동화 같은 내용들이 대표적인데, 그런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연습할 때는 과정들이 좀 중요해요.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또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심리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겠다라는 그런 목표치가 확실하게 있으면 더 자극이 돼요. 그래서 좀 롤모델이 있는 사람들이 실력이 빨리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분이 롤모델로 삼았던 분은 그 배우 중에 휴 그랜트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온 영화 테이프를 정말 늘어질 때까지 보고 하루 한 문장씩 하루 종일 읽는 방법을 통해서 한 반년 정도 연습을 해서 결국에는 그분처럼 멋진 억양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영어를 구사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영어를 하고 싶은가라는 그런 이상적인 목표를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이상적인 목표까지 가는데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처음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만 해야지 라고 정하면서 하나씩 이뤄가는 게 훨씬 더 좋긴 하겠죠. 어쨌든 이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영어 학습의 효율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영어 학습, 특히 이제 뭐 낭독이라든지 뭐 영어 원서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여태까지 제가 했던 방법을 뭐 하이니 슐리만이라든지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내용에 빗대서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영어 원서를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원서 100권을 제가 아까 낭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이때 굉장히 좀 닥치는 대로 많이 읽었어요. 뭐 이거는 이거대로 읽어야 되고 이거는 이거대로 읽어야 되고 뭐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인터넷에 있는 그 안정효 선생님이 이야기한 영어 원서 100권이 있거든요. 그 리스트 중에서 한 뭐 50권 정도를 뽑아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 반복 뭐 이런 것도 없이 쭉쭉쭉 읽고 넘어가고, 해석은 당연히 안 하고요. 읽고 넘어가고 해서 어떻게 해서 영어 원서 100권을 채웠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략이 가장 큰 맥점이 내가 어느 부분을 잘하고 어느 부분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0권을 읽었는데도 생각만큼 영어 능력이 많이 늘진 않았어요. 물론 영어 원서 100권을 낭독했다라는 그런 절대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절대치 때문에 실력이 조금은 올라갔지만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뭐 영어 학습서라든지 뭐 해외 논문 여러 개들을 찾아보면서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냐면, 한 권을 많이 반복하고 그 반복한 내에서 문장 패턴을 최대한 내 걸로 만드는 방식으로 영어 능력을 향상시켰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든지 선물 같은 내용의 책들은 굉장히 문장이 짧고 좀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해리포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연금술사 이런 책들로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해리포터는 굉장히 어렵고 연금술사 같은 경우에도 뭐 한 페이지가 한 문장인 경우도 있고 해서 영어 낭독을 할 때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적합한 교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짧게 구성되어 있는 우화 형식의 그런 책들이 오히려 영어 낭독을 할 때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여러 학습법 중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하루 6시간 동안 이제 뉴스를 청취했던 건데, 여기에도 좀 맹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6시간 뉴스를 청취를 하는데 10분 정도 들으면은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졸려요. 그래서 나머지 뭐 50분 자고 다시 일어나서 10분 동안 읽고 또 다시 자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니 결국에는 6시간이지만 제대로 한 건 1시간이죠. 그 1시간도 뭐 반 이상은 뭐 눈꺼풀이 막 이렇게 감기고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이 학습을 하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대본이 없는 거였어요. 그냥 TV에 나오는 거를 계속 틀어놓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단어는 계속해서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노력한 것 대비 효과가 가장 없었던 게 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대본을 구하고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이해될 때까지 꾸준히 읽고 반복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방식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뭐 하루 한 개 뉴스 암기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하루 17시간 미드 시청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서는 유익했어요. 전반부에서는 물론 뭐 미드에 뭐 정신없이 빠져서 살고 뉴스도 뭐 아무것도 안 들리고 이러면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이 두 가지를 나름대로 잘 완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뉴스는 이제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 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을 받아가지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런 효과들을 거둘 수가 있었고, 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시즌, 한 17시간 정도를 걸려가지고 뭐 그때는 뭐 휴학할 때고 학교를 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미드를 보고 뭐 미드에 있는 영문 대본을 따라 읽기도 하고 뭐 연기도 해보고, 그래서 한 미드의 한 시즌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족한 부분을 제가 직접 읽어보고 채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드로 공부를 하실 분이 있다면 미드 시청 자체만 갖고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그리고 그 대본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궁극적으로 이 내용들이 영어 원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반복이라든지 그 반복을 통해서 패턴을 익히고 상위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영어 원서에 있는 문장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영어 원서를 사실은 학습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을 저는 총 3단계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당연히 뭐 첫 번째 단계는 제일 쉬울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조금 어려울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가 뭐 제일 어려울 텐데,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문장의 패턴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I went there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나는 그곳에 갔다 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I 하고 went라는 게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계속 연습을 하면서 고의 과거형이 went니까 나는 갔으니까 I went를 써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지 않고도 나는 거기 갔어, I went there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연습하면서 예를 들면 단어 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5단어 이내의 문장들을 최대한 많이 습득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이때는 당연히 뭐 원어민하고 만나면 대화도 못 할 거고 뭐 하다가 대화가 뭐 진행되고 yes 뭐 no 뭐 이렇게 단답형으로 끝나는 대화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답형으로 끝나는 대화를 조금 긴 단어들의 조합으로 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본 문장을 꾸준히 읽고 반복 훈련하는 게 중요한데, 한 문장을 뭐 수십 차례 읽으면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문장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 문단에서 이 문단을 뭐 한 30번 내지 뭐 50번 정도 읽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서 아주 적어도 한 문장 정도는 기억에 남거든요. 그럼 그 문장을 기억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반복하는 가운데 영어 원서에 있는 문장 중에서 익숙한 것들을 실제로 회화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영어 능력이 함께 올라가거든요.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5단어 이내의 문장은 그래도 한 2, 3초 정도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와요. 뭐 더듬거리거나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얼추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냐면 6단어 내지 10단어 정도의 문장들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문장을 2개를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문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문장 확장형 문법적인 구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투부정사가 있고 뭐 관계대명사가 있고 아니면 뭐 접속사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전치사구 같은 것들이 이제 뒤쪽에 붙어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길어지는 문장들을 연습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니면 저건 저렇게 쓰는 거네 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영역의 영어적 지식들을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영어 문장의 길이가 어느 순간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길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그 길어지는 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익숙한 영어 문장 형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습득을 하는 거죠. 이 2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단어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단계들이 이제 좀 찾아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사실은 이제 영어 원서 읽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영어로 대화를 할 때 뭐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뭐냐면 이제 외국인 친구가 야,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하고 손자병법하고 차이점이 뭐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2개의 책을 다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손자병법은 한국어로는 읽어봤는데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맨 처음에 보면은 도천지장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 도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걸 봤더니 뭐 이제 뭐 moral law라는 걸로 돼 있고 뭐 천이 뭐 이제 뭐 heaven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지식적인 부분에서 영어를 익히는 단계가 사실은 그 영어 원서를 읽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단계에서는 사실은 첫 번째 단계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익혔던 영어 문장들을 활용을 하면서 내 생각을 추가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니 슐리만의 개념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그 자신의 생각을 영작을 하고 그걸 원어민 선생님에게 교정을 받는다라는 건데, 이 단계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 생각을 추가를 하고 영작을 하는 거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영어 원서를 읽고 어떤 문단을 읽거나 아니면 그 문단 내에 있는 뭐 특정한 부분을 읽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영어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걸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익혔던 그런 표현 중에서 정말 내가 잘 쓰는 표현들, 그리고 정말 익숙한 표현들이 한 번 좀 걸러져요. 정제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이 내 말하기 능력을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잘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영어 학습과 관련된, 특히 영어 원서와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들은 분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영어 원서를 읽어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에 정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영어 학습, 특히 영어 원서 읽기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사용 방법들을 계속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총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면 3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영어 문장 패턴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장 패턴을 길게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익혔던 패턴들을 바탕으로
영어적 지식을 익히고 영어적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각 단계별로 저희가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지금 영어 원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효율적인 영어 원서 어플이 혹은 영어 원서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를 말씀을 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구텐베르크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 세상에 있는 지식을 이제 그 전자적인 형식으로 바꿔보자라는 그 취지에서 시작이 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면서 예전에 비해서 지식의 양이 폭증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인터넷상에서 뭐 이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전에 있었던 뭐 귀한 학습 자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텐베르크 홈페이지 가면은 정말 수많은 영어 원서들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좀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안드로이드 폰을 갖고 있었을 때 읽을 수 있어? 혹은 뭐 아이폰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 원서를 읽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영어 원서를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좀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저희 그 인터넷 서점 중에 예스24가 있을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예스24 이북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스24 홈페이지에서 카테고리를 이북으로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텐베르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정말 다양한 구텐베르크 이북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봤더니 약 한 4만 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읽어볼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그래서 예스24에서 검색을 해서 이북을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료로 구매를 하고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처음에 영어 원서 하시는 분들이 뭐 영어 동화책 같은 것들 많이 보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이솝우화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 받을 수가 있고 뭐 가장 많이 다운받은 거 해가지고 뭐 선별해가지고 따로 편집을 해서 올려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 있는 책들을 영어 원서로 읽어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다니면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도 회사를 출근을 하면서 이북을 상당히 많이 보는 편인데 이북을 볼 때 만약에 이제 이 이북이 아니라 영어 원서라고 했을 때는 제약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책을 펼쳐보려고 하면은 책을 뭐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뭐 펼칠 공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북을 갖고 있고 그 이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으면 그냥 핸드폰 문자 보내는 거랑 똑같은 공간만 있으면 이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게 영어를 이렇게 좀 읽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정말 매력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TTS라는 기능입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 텍스트 투 스피치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실행을 하면 핸드폰이 영어로 영어 원서를 읽어줍니다. 뭐 물론 100% 원어민이 하는 거하고 억양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처음에 영어 발음 잘 모를 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게 뭐 전 문장으로 넘어가기 아니면 뭐 앞문장으로 뭐 넘어가기 뭐 뒤로 넘기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기능들이 있어서 한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짧은 문장 위주로 뭐 연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영어 원서를 하나 둘씩 정복해 나간다면 정말 큰 돈 들이지 않고 영어 원서를 정말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전자책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받고 그리고 그 전자책을 파는 인터넷 서점에서 영어 원서를 받으시면 돼요. 그 영어 원서는 카테고리를 이북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영어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나오게 되겠죠. 아니면 구텐베르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영역별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뭐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고 뭐 철학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게 있냐 뭐 생물학, 뭐 과학, 뭐 사회학, 뭐 역사학 등등 뭐 주제별로 정말 다양한 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색을 하고 그 책의 이름을 뭐 예스24나 뭐 다른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을 하셔도 괜찮아요. 제 생각은 그게 좀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개인에게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영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영어 원서 잘 못 읽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단계에 오르기 전에 그 전에 연습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검증된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큐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뭐 어떤 그 입맛에 맞게 분류를 해주고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주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어쨌든 이런 그 큐레이션을 진행을 해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제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외국어 영역을 보면 뭐 실제로 출판된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신 콘텐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아침에 찾아보니까 믿고 듣는 이근철의 영어야 해가지고 뭐 try라고 해서 영어 문장 패턴을 연습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오석태의 영어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유명한 분들이 올려놓은 것들을 오디오 클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영어 능력이 정말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쪽부터 접근을 해서 영어 문장을 낭독하고 읽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꽤 괜찮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오디오 클립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시간이라든지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영업맨 분들 있죠.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사의 제품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소개를 할 때 이제 차에다가 싣고 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소스 중에 하나가 뭐 팟캐스트나 아니면 오디오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어를 공부를 할 때 저도 예전에 좀 많이 써먹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차에서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그거를 이제 듣기만 하거나 아니면 좀 여력이 되면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속도 조절해서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영어에 대한 감각을 좀 기르고 영어의 뭐 리듬 패턴이나 아니면 뭐 멜로디 패턴, 뭐 인토네이션 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익숙해지도록 하는 훈련이 사실은 영어 원서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연습으로 굉장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소스 중에 하나가 사실 사전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저비용으로 학습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뭐 그 포털 사이트에 있는 영어 사전이 굉장히 좀 유용하거든요. 특히 뭐 네이버 사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영영 사전의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뭐 영한 사전 같은 경우에도 예문이 굉장히 많아서 학습하기가 좋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영어 원서라든지 아니면 오디오 클립에서 뭐 모르는 단어가 나왔거나 아니면 모르는 표현들이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사전 하도 많이 접속해가지고 이제 사이트 주소도 외웠어요. endic.naver.co.co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전을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어가 나오고 그 밑에 단어의 예문들이 나오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그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발음도 듣고 그 다음에 단어의 뜻도 확인하고 그리고 또 보면은 뭐 동의어, 유의어도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을 하면서 같이 외워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네이버에 연동된 제 아이디에 단어장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모바일에 만약에 네이버 사전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그렇게도 저장을 하면서 뭐 문제 풀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암기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우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 좀 저는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영어 문장이라든지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굉장히 편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도 그렇게 기억을 했고 지금도 그런 느낌들을 갖고 영어를 익히고 있고요. 왜냐면은 저도 뭐 메인 잡이 뭐 영어를 많이 쓰는 분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뭐 폴리앤드리, 그 다음에 폴리가미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게 일부 다처제고 어느 게 일처 다부제인지 아직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살짝 좀 헷갈려서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원어민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이근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원어민하고 싸웠던 에피소드가 이제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맞았는데 뭐 원어민이 이제 틀린 걸 계속 우겼다더라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도 다 사전을 통해서 꾸준히 단어를 익히고 학습한 결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어를 익히고 그 단어가 나온 예문들을 꾸준히 낭독하고 습득하는 과정은 영어 원서를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찾고 그 모르는 단어를 사전으로 암기를 하고 그 단어가 사용된 예를 큰 소리로 읽으면서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그 영어 학습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그 3가지 단계 기억하실 거예요. 뭐 기본적인 문장 패턴을 익히고, 그 다음에 문장을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더할 수 있는 이 3가지의 통합적인 과정이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래서 하이니 슐리만이 주장했던 것처럼 꾸준히 연습을 하는데, 그 꾸준히 연습할 때 이런 활동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영어 문장을 읽는 거, 몰랐던 단어들을 모아놓은 영어 문장, 이게 한 꼭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어 원서, 내가 읽어야 되는 그런 책들을 구간 반복 형식으로 꾸준히 반복하면서 영어 문장을 읽어 나가는 게 초급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실력이 향상되면은 그냥 영어 책 한번 쭉 읽고 그거를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요약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수정하고,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 같은 곳에서 예전에는 그 하이니 슐리만이 살았던 시대는 인터넷이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약이 많았어요. 꼭 원어민을 찾아야 되고 원어민한테 무언가를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영어 번역 툴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영어 문법을 체크해주는 무료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글에 영문법 무료 체크라는 검색어로 치게 되면은 사이트가 쫙 나옵니다. 다 써보니까 어떤 걸 써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써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에 그래머리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이제 서브스크립션 베이스, 그 구독 베이스로 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면 영어 문법을 웹상에서도 잡아주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아니면은 아웃룩 같은데 이제 앱인 형식으로 붙어가지고 업무할 때 문법을 체크해주는 그런 솔루션도 요즘에는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영문법을 체크를 하면서 그 체크한 영문법을 확인을 하고 꾸준히 낭독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내 문장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연결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저희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런 다양한 툴을 활용을 해서 영어를 학습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영어를 공부하다가 어떤 그 문장의 뜻이나 단어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 이거 영어 능력이 안 되면 번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신경망 번역이라 그래가지고 네이버에서도 파파고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글 번역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원서를 연습을 할 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동화를 연습한다거나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린 왕자 같은 것들 하시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것들 하시는데,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좀 더 쉬운 수준으로 내려가는 이제 백설공주라든지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런 영어 같은 것들로 연습을 하실 때
스토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경망 번역 프로그램, 뭐 저는 뭐 네이버 파파고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이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뭐 네이버 파파고가 됐건 아니면 뭐 구글 번역이 됐건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물론 이제 이걸 그대로 글로 쓰기에는 100% 이렇게 좀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저는 작가니까요. 그래서 수정을 한 번 더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발휘를 해요. 그래서 뭐 once upon a time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그냥 그거를 긁어요. 긁어서 뭐 파파고가 됐건 뭐 구글 번역이 됐건 넣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건 이런 이야기구나. 그러면은 친구한테 안 물어봐도 내가 이런 이야기니까 한 문장 한 문장씩 해보면은 문장의 뜻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문장을 연습하면서 아, 이런 내용은 이런 문장 형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뭐 영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익히고, 이게 만약에 여러 문장이 됐을 때는 아, 영어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구나 라는 전체적인 영어적 사고방식도 익힐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그 영어 원서를 활용할 때 있어서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하나둘씩 좀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건 구텐베르크 프로젝트고, 이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를 뭐 어떤 그 기계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잘 쓸 수 있는 건 예스24 전자책 어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스24 그 인터넷 구매 이제 검색창에다가 구텐베르크 이북으로 제한을 걸고 검색을 했을 때 원하는 이북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구매 비용은 무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TTS 기능을 말씀을 드렸죠. 문장을 읽어주는 기능. 그래서 문장을 읽어주면서 같이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사람의 목소리 톤을 바꿀 수 있어요. 뭐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도 바꿀 수 있고, 목소리 톤의 높낮이도 바꿀 수 있고, 뭐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0.8 하면 뭐 80% 속도로 읽어주고, 뭐 빨리 읽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면서 영어 낭독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시면 처음에는 문장 패턴을 익힐 때 뭐 오디오 클립에서 나오는 기초 회화를 활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뭐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면서 영문장을 같이 읽는 그런 훈련을 병행해서 영어 능력을 키우십시오 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뭐 영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뭐 영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경우에는 네이버 혹은 뭐 구글에서 나오는 신경망 번역 시스템을 활용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뭐 네이버 파파고하고 그 다음에 뭐 구글 번역이었죠. 네이버 파파고의 경우에는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단어 수가 제약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해보진 않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는 굉장히 우수하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뭐 구글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있는데 서로 뭐 장단점은 있으니까요. 써보시고 더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선택을 해서 아, 이게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라는 확인을 할 때 얘네들이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 원서를 읽는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영어 원서를 해보면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거를 해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노자철학으로 유명한 최진석 교수님이 쓴 책 중에 그 사유의 시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거를 따라가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갔을 때 새로운 거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어떤 그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영어 원서를 이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쉽게 익힐 수 있겠구나 라는 좀 아이디어를 혹은 뭐 인사이트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영어 원서를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정말 뛰어난 영어 능력까지도 함께 갖추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할 부분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